그치? 자, 송민국 9번째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부분 일단 먼저 끊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선으로 끊으면 돼. 모첨에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하고 이렇게 사선 끊어주세요. 밤벽 청등은 눌리야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적은 더 멱지나야 풋잠을 잠깐 되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봤나봐. 옷같은 얼굴이 반이마 늙었나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커장 삼자하니 눈물이 발안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야 목조차 매여하니 오전된 개성이 잠은 어디 깨뒀던고. 여기까지 끊어주면서 이제 각각의 구절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게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첨에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겠네. 밤중에 돌아왔나봐요. 이 사람 어디 갔었지? 이 화자 어디 갔었죠?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산도 가고 바다도 가서 백길도 있나 가서 님을 보려고 그렇게 했죠. 자, 모첨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 첨한데 혹시 첨하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찾아볼게요. 응? 맞아. 지붕인데 그 지붕에서 초가집 첨하 꼭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초가집 첨하는 요 부분을 의미해요. 초가집에서도 뭐와 뭐가 있는 그 부분일까? 벽과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아닌가? 요새 집 이렇게 그리니? 여러분들? 세모로 하나? 자, 이렇게 지을 때 처마라는 곳은 이쪽을 얘기해요. 이쪽을. 벽에서부터 지붕이 살짝 나오는 부분. 여기는 무슨 기능을 할까? 비도 내리면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고요. 또 햇볕이 오면은 그늘지게 하고, 그쵸? 그런 기능을 해요. 그곳에 무슨 자리래요? 찬 자리, 촉각적 심상이 드러났네요. 찬 자리에 밤중에 돌아왔대요. 이 사람 집으로 왔네요. 그러면은 산 갔다가 뱃길 강가도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어떤 이동이 나타나? 공간의 이동이 이 시의 시상 전개 부분의 한 파트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밤벽 청등은 눌 위야 밝았는 거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 누구를 위에서 밝았는 거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지? 네. 그러면은 청등하니까 등불인가 봐. 무슨 색 등불? 푸른색 등불. 푸른색 등불이 여기에 반벽이라고 한 거는 요 초가집 벽면에 이렇게 빛을 내고 있었어. 자, 집에 돌아오니까 여기에 누군가 등을 켜놓고 있었나 봐, 집에. 근데 그거는 누굴 위해서 밝았는고 저걸 보니까 저 등은 누굴 위해서 밝은 거야? 날 위해서 밝힌 건가? 이런 표현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자, 오르며 내리며 어디 올라갔어 이 사람? 산 올라갔었죠. 그리고 산 내려왔었죠. 해 뜨며 라는 거는 헤매며. 반이니라는 단어가 헷갈릴 거야. 이거 지금 안 쓰는 단어인데 기본형은 반이다일 거예요. 근데 반이다도 사전 찾아봐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자. 반이다. 이거 전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반이다라고 치면은 옛말에 따라가니며 바장이다. 그럼 바장이다는 또 뭐야? 해석 안 되지? 바장이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니더라 라는 거야. 부질없이 그냥 방황하는 느낌. 알겠죠? 그냥 방황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방황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반이다, 그냥 방황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 막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랬지. 산도 올라갔다가 강도 갔다가 이랬는데 소기의 목적을 이루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이니. 적은 덧이라는 거는 잠깐.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잠깐. 그 시간의 적은 순간. 그러니까 잠깐. 력진하다. 이 력진이 역자가 힘 역자예요. 힘이 진, 달 진자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힘이 소진되어서 힘이 소진된다는 느낌은 무슨 단어니? 그치 힘이 다한 거예요. 이 힘이 딸려 이제 힘이 다 이제 다 써서 오케이 풋잠이란 단어 어떤 느낌이야? 잠깐 자는 잠을 우리는 풋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풋도 접사네요. 살짝 이제 뭐 이렇게 풋사과 풋잠을 잠깐 드니 이 사람 이제 어디 뭐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네요. 정성이 지극해서 어디에서? 오케이 꿈에서 누굴 봤대요? 님을 봤대요. 그럼 꿈이라고 하는 요 소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님과 재회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정성이 지극하대. 누구의 정성이 지극한 거야? 화자의 정성이 지극하니까 와 꿈에서 결국 님을 봤네요. 그럼 이 사람의 소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 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옥 같은 얼굴이 옷 같은 옥이란 거는 아주 보석이죠. 옛날에 진주 보석이에요. 푸른빛을 띠는 보석. 그런 얼굴이 자 이때 얼굴은 뭐라고요? 옛날의 얼굴은 몸 전체. 그치 몸 전체 또는 몸짓 모습이라고 하면 돼요. 뭐 실루엣 느낌도 있어요. 사람들이 갖는 이런 형태, 모습,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전체의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시라. 벌써 반이 넘게 늙었시라. 혹시 요 쉐라라고 하는 요 표현 눈에 들어오니? 네. 뭐뭐할 세라, 점그를 세라, 디디올 세라 어떻게 하는 종결음이라고 했어? 염려를 나타내주는 그런 종결음이라고 했지. 걱정되는 거야. 아우, 반이나마 늙었어요. 임금님이.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치는 부분을 읽히니 무슨 단어야? 마음. 오케이, 마음이라고 읽을 수 있네. 그럼 이제 아래아가 벌써 다 정복이 된 거네. 마음에 뒤에는 먹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먹은, 마음의 먹은 말씀. 이때 말씀은 그냥 말이겠죠. 우리 중세국어의 말은 나란 말씀이 뒷국에다라 할 때 그 말은 넓은 의미의 말이라고 했어요. 실카장은 실컷. 내가 실컷. 자, 요 뭐라고 읽은 거니 이거? 설부자? 션자? 자, 요 표현을 잠깐 사전에서 좀 표현할게요. 찾아볼게요. 요 표현이 사뢰다라는 표현인데 사전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뢰다. 지금은 우리가 사뢰다라고 하는데 사뢰다라는 표현도 잘 안 쓰잖아. 그렇죠? 근데 사뢰다는 현대 국어에서도 있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야? 높은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높은 사람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사뢰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삼다 여기 표현 보여? 옛날 그 고어에 이 표현이 그대로 인용된 거예요.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뢰다는 높은 사람한테 표현을 한 건데 높은 사람한테 표현할 때 우리는 아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실컷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말하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거야. 실컷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 먹은 말을. 어디서 누굴 만났어 지금? 꿈속에서 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눈물이 발아나고 있어요. 발아나는 건 연달아 계속 눈물이 나니까 말인들 어이하며. 자, 말했다 못했다? 말 못했어요. 정을 못 다하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못 다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못 풀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못 풀었다는 거는 이제 목조차 매여하니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할 말은 많은데 눈물은 계속 나지. 이런 표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임금 말이 안 나오지. 딱 그런 상황이네. 보고 싶어. 이런 상황. 이보다 더 뭐 해석이 더 잘 될 해석이 어딨어? 이런 상황이지. 딱 느낌 왔지? 자, 그런데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해석돼요? 개성 뭔지 모르겠지만 잠은 어찌 마지막 부분 어떻게 해석할래? 깨뒀던 거 깨웠어요. 깨웠어. 누가? 잠을 깨웠어. 누가 깨웠을까? 자, 요 개자가 닭이라는 거 알겠죠? 성은 소리, 닭소리가 내 잠을 깨웠어요. 그럼 이 닭소리는 나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하나 또 쓰였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여기서 오디언덴이라는 건 요 개성을 지금 꾸며주고 있지. 그럼 이 닭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디언덴이라는 느낌은 모를 거지만 이게 해석은 안 되겠지만
닭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 그치,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을까? 오디언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방정맞은이라고 해석을 해요. 방정맞은 닭소리가 아유 내 잠을 깨셨구나. 그럼 얘는 지금 말을 했어 못했어? 님을 만나서 말도 못한 상황에서 잠이 깨버린 상황. 아이고 이런 꿈 많이 꾸지 않니? 아니 누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님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눈이 떠져. 긴 했죠. 빨리 다시 잠 들어야 돼. 빨리 다시 잠 들어야 되는데 잠도 못 들고. 자, 그러고 나니까 여전히 을려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럼 을려가 여기 있는 내용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니? 지금 읽었던 부분은. 자, 그 전에 꿈에서 만나기 전에 어떤 감정을 얘기했어요? 꿈에서 만나기 전에 집에 돌아왔어.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어? 힘든 뭔가 슬픔이 드러났고요. 또는 외로움도 드러났어요. 슬픔과 외로움. 찬 곳에 와서 반벽 청등을 보니까 너무 외로웠고 슬픈고 이런 감정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꿈에서 님과 재회했어요. 근데 이 재회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못했네 라고 정리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본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을려의 본사, 을려가 얘기하는 쭉 이 얘기를 본사라고. 본이에요. 본,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할 때 본사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심상들이 많이 나왔다. 차다라는 것도 있고요. 누구리에 밝았다 시각적 심상도 있고요. 마지막에 오디언된 개성 닭소리니까 청각적 심상까지 여러 가지 심상들도 쓰였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세요. 옷 같은 얼굴이라는 직유법도 쓰였지. 차다, 차갑다 라는 촉각적 심상. 자, 밑에 부분 이제 잘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디어 나거리나 되어이셔 님겨신 창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마지막 부분도 각신님 다리나 커니와 구준비나 되소서 까지 3보 단위로 먼저 끊어주는 게 먼저야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돌아와서 어와 감탄사지. 아이고 감탄사. 그럼 감탄사니까 어떤 느낌이 나오겠네. 허사로다 무슨 단어예요? 허무하다. 일 허무한 일이고다 라고 화자가 지금 한탄하고 있죠. 아우 헛되다. 꿈에서 님을 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님 어디 갔어요? 꿈에서 만났는데 님 어디 갔어요? 자, 이때 결은 뭐 잠결 혹은 꿈결에 잠결에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을 열었어요. 어여쁘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중세에서 불쌍한 또는 가엾은. 그림자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느낌이지 않니? 그림제 했으니까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그럼 요 장면이 그려지니 혹시? 이 사람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본 거예요. 창문 밖에는 밤이니까 달이 하나 떠 있었겠지? 요 달빛에 뭐가 그려져?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 그림자를 보면서 날 쫓아오는 그림자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 아유 불쌍해라. 그러면은 이 그림자의 불쌍한 감정을 쏙 집어넣네. 감정이입을 했죠. 그림자도 객관적 상상물로서 감정이입이 된 존재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불쌍한 그림자만 날 따라 다니네. 그럼 나도 불쌍하다라는 얘기잖아.
차라리 그래 차라리 자 쓰여디어라는 표현도 한번 봅시다. 사전 가서 쓰여디다. 웬만한 단어들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 사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어휘 모른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찾아보는 연습하라고요. 찾는데 몇 초 걸려? 5초밖에 안 걸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쓰여들다라는 거는 옛날에 물 새듯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듯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없어져서 사라지는 느낌이거든.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쓰여들어 내가 사라져서 내가 죽어서 라고 해석을 해요. 죽어서 사라져서 뭐가 되고 싶대요? 나궐. 아, 나궐. 요 달이 되고 싶대요. 나궐. 달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창에 반드시 비춰주고 싶어요. 난 나궐이 돼서 누구를 비춰주고 싶어? 님을 비춰주고 싶어. 그럼 이 나궐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겠죠? 어떤 의미가 될까? 님을 비춰주고 싶어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따가 정리할 건데 뭔가 사랑 표현을 하고 싶은 요 나궐의 존재, 소재의 의미. 그런데 마지막에 각신님 누가 얘기한 것 같아? 감녀가 다시 얘기해요. 감녀가 자 요거 달이라고 읽을까? 돌이라고 읽을까? 달 그쵸? 달커니와 달은커녕 구준비가 되소서. 구준비 얘들아 구준비 무슨 의미일까? 그치 뭔가 비가 내리는데 굳게 내린대. 우리가 짓궂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짓궂은 비가 되래. 짓궂은 비라는 거는 무슨 표현일까? 그치 님을 비가 돼갖고 괴롭히라는 얘기거든. 왜 그렇지? 님을 흠뻑 굳은 비가 돼서 적시라는 얘기예요. 적셔. 그러면 달과 이 굳은 비와의 소재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밑에다가 좀 정리할게요. 먼저 나궐과 굳은 비. 자, 나궐이라고 하는 소재는 하늘에 떠 있죠. 그렇죠? 그럼 구준비는 내려서 님한테 다가갈 수 있죠. 둘이 조금 더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소극적일까? 그쵸. 비가 돼서 직접적으로 다가가니까 얘가 조금 더 적극적 사랑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갖는 의미를 지금 판별해 주는 거예요. 낙월이니까 떨어지는 달이니까 얘는 약간의 소극적일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어서 얘는 낙월이 될 수 있고 구준비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둘 다의 공통점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공통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소극적인 사랑 표현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냐라는 이런 의미적 차이도 발생을 하고요. 그럼 이 비에서 우리가 비라는 건 어떤 물의 속성이 있는 거잖아. 이 물의 속성을 조금 더 연결해서 얘는 을려의 눈물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눈물을 전달을 하라는 얘기죠. 을려의 눈물을 직접 가서 보여줘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감녀가 제시해서 감녀가 을려의 감정 해소를 위해 제시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절함을 더 담고 있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적극적으로 해. 자, 그러면 나는 나궐은 감녀가 인식한 거죠. 근데 이 감녀의 인식을 보면은 달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는 이 을려는 어떻게 인식했냐? 체념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나는 다가갈 수 없어. 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체념적 인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절망적 인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죽어서도 다가갈 수 없이 멀리서 지켜볼 뿐이야. 그런 절망감, 체념적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대비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비교를 하더라고. 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느낌은 잡혔지? 나걸과 구준비의 차이점? 네. 그게 중요해요. 뒤로 가서, 뒤로는 아니고 화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만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또 사음보 단위로 끊어볼게요. 모처음 찬자리에 반죽만 돌아오니, 자, 어떻게 해석해요? 초가집에 돌아왔어. 밤에 돌아왔대요. 어디 갔다가? 산에 갔다가 강가에 갔다가. 반벽청등은 눌리야 밝았는 거 어떻게 해석돼요?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등만 밝아있니? 난 외로운데.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해 뜨며 반이니?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듯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힘이 다해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봤네요. 네. 자, 이 부분은 옷 같은 얼굴은 뭐라고요? 실루엣, 몸짓, 모습이 반이나 늙었다.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하려고 했는데 뭐부터 나요? 눈물이 나서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목조차 매오니 말을 못했네요. 그런데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이 깬 거예요. 자, 어떤 감정을 토로해요? 아이고, 헛된 일이다. 님 어디 갔어요? 잠결에 꿈결에 일어앉아 창을 바라보니까 어여쁘는 뭐야?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쫓아질 뿐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하겠대요? 차라리 죽어서 나벌되고 싶은데 그래서 님 계신 창에다가 비추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감녀가 다시 한번 위로하고 제안하고 있죠. 닥치님 다리나 커니와 차라리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하는 여기는 감녀의 어떤 위로 제안 부분이 되겠네요. 앞부분은 을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헛되요 라고 하는 을려의 허무함과 그리고 죽어서도 따르겠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소망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어서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소망을 표현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송미인곡이고 이 송미인곡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는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밑에 서정적이죠. 감정 표현했어요. 근데 서사적이라고 해도 괜찮아. 왜냐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옥문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산문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가사에는. 자, 여성적이래요. 왜? 님을 따르고 님을 기다리고 님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전통적으로 여성적 목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인 님을 그리워하는 인물을 의미해요. 주제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뒤에 연군지정이라는 뜻은 뭐라고 했지? 연군지정. 변함없는 누구를 따르겠다고? 군주, 임금을 따르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작가가 누구였기 때문이지? 정철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는 요 내용이었어요. 천상의 배국공을 떠나와서 이별을 해서 님 소식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허무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고요. 어떤 마음, 재회에 대한 마음까지도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넘어가서 정철, 작가 이름 정철. 자, 여기 소재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어떤 소재들이었지? 장애물이었죠. 방해해주는 존재였고요. 빈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외로운 마음을 드러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 외로운 처지를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알았죠? 자, 나걸과 구준비의 소재들은 서로 대비가 됐었죠.
둘 다 어떤 죽어서라도 님 곁에 있고 싶다 일편단심을 소망하는 그런 불가능한 소재이긴 하지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이 차이점 중요해요. 그래서 둘을 대비시켜 놓고 있고요. 자, 표현을 한번 볼까? 감녀가 자기 이야기하지 않았지? 누가 얘기했어? 을려가 얘기했어. 그럼 감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질문하고 위로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조적 화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을려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죠. 자신의 마음 님을 보고 싶어요. 주제를 구현하는 중심화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정도 차이까지. 그럼 둘은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송민국은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럼 대화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 인물의 사연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라는 얘기죠. 소설에서도 우리 대화를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을 더 생생하게 느끼라는 표현이거든. 대화를 보여주는 이유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화체는 저번에 어떤 작품을 했었지? 대화에서 시조? 동난지사오라는 시조 기억나? 개젖사라고 이런 표현. 그래서 이 대화에 대한 소재를 좀 이따가 시집살이 노래 하나 더 하면서 연결을 좀 지어보고요. 자, 여기는 요 송민국의 가치예요. 우리말 표현이 너무 많이 아주 절묘하게 구사했다, 잘 구사했다, 잘 표현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들었는데 일단 한문식 어투가 쓰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사인용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말을 잘 표현했다라는 아주 극찬을 듣는데 이 말을 동방의 이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소는 아주 잘 쓴 시예요. 굴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시예요. 시라고 칭송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는 동방의 이소와도 다름이 없어. 아주 정말 잘 쓴 시야. 감정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혀 라고 하는. 그래서 동방의 이소와도 견줄만하다. 동방의 이소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굴원이라고 하는 요 작가가 중국식 이름이니까 굴원 이상하지? 이소경이라고 이소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쭉 긴 시를 썼었어. 이거 한자시예요. 한문시, 한시. 그렇게 한 시를 쭉 썼는데 그 한 시에 대해서 이 시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뭐 이렇게 기냐? 엄청 기네. 뭐 이렇게 기냐? 끝이 안 나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없지. 이걸 왜 공부해? 그래서 이소라는 게 뭔지만 여러분들 그냥 보면 돼요. 여기서 서정시구나, 그렇죠? 서정시고요. 만나고 멀리 떨어지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우국의 정을 노랬다, 실망하기도 하고 우국의 정을 쭉 얘기했다라는 정도로만 이소가 뭔지만 그냥 인지만 하면 돼. 아, 우리 중국의 시인이 썼던 아주 유명한 시였어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동방의 이소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하기도 해요. 상징적 시어 많이 나오죠. 구루, 만개, 구준비 이런 것의 상징적 의미가 일반 시보다는 좀 적게 포함이 되죠. 왜 뭐 시 보면은 상징적 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도 한데 여기는 그냥 내용 위주잖아, 그치? 내용 위주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소재의 의미 정도 파악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자, 이명적 주제, 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정철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유배 중이었어요. 어디에 유배 중이었냐면 청평에. 청평은 전라남도예요. 찾아보자. 담양 옆에 청평면이 있거든요. 맞아, 대나무. 여기 떡갈비 유명하잖아. 담양 떡갈비. 자, 서울은 어딨냐? 이만큼 또 아직도 안 보이네. 여기 있네. 거의 뭐 천리 넘게 간 것 같은데. 천리 가까이 간 것 같아요. 400km. 물론 400km는 안 돼. 400km는 안 되지만 이렇게 먼 거리를 갔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귀양 갔을 때예요. 그래서 이 청평에서 유배 중에 쓴 가사예요. 그러면 자, 가사에서 이 사람은 높은 벼슬에 있다가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 측의 이런 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 가는데 그때 그러면은 아이씨 이놈의 자식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버렸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은 다시 복귀 못하겠지. 그래서도 님 저는
끊임없이 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저 변함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또 복귀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송미인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송강, 정청이. 송강이라고 하는 거는 호예요.